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3부 시작했습니다. 일본 화장품 브랜드죠. DHC, 여기 자회사 DHC 텔레비전이 이른바 혐한 방송을 해서 우리 공분을 불러 일으킨 바가 있었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은 어떨지 궁금해서요. 일본에 있는 JP뉴스 이지호 기자 연결해서 일본 현지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본 방송들 아직도 이렇게 혐한 방송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네,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이제 기출 규제 강화에 나선 이래로 네. 한일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도 이제 한국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해서 네. 일본 지상파부터 뭐 위성 채널 할 것 없이 한국 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DHC TV와 같이 유튜브 기반으로 활동하는 보수 매체들도 역사 네. 왜곡이나 혐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고요. 주로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혐한 방송도 그 분야, 종류가 다양할 텐데. 네. 네, 최근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일본 여행도 자제하고 반합의 집회도 꾸준히 열리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한국 내 분위기를 보도하면서 이러한 집회나 보이콧 움직임이 시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이나 진보 세력이 주도하는 집회고 시민들은 주의 분위기 때문에 이러한 네. 움직임에 어쩔 수 없이 동참하고 있다는 식으로 네. 시민들의 움직임을 깎아내리는 보도가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논란이 컸던 DHC TV의 이제 대표적 시사 프로그램 토라노모 뉴스 같은 경우는 오늘자 방송에서도 혐한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네네. 이날 게스트로 출연한 극우 작가 샤크타 나오키는 이제 한국이 뭐든 원조를 주장한다면서 일본 벚꽃이 제주도에서 왔다고 우긴다. 이제는 일본도까지 자기네가 원조라 우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회자가 일본애를 동해라 부르는 나라지 않습니까? 라고 맞장구를 치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뭐 예상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군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 연구자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일본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일본 극우 보수 세력들이 하는 그 발언,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네, 어떤 네. 사람입니까? 네, 요즘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논란과 화제를 동시에 그렇죠.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네. 이 책의 공동저자 이우연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네. 최근 연달아서 일본 보수 매체의 취재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6일에는 위성 채널 BS 후지의 저녁 뉴스 프로그램 프라임 뉴스에 출연했고요.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우익 성향의 논조로 일본 내에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주로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네, 그분의 발언은 일본 우익들이 말하는 시민사관 그 자체였는데요. 그의 이날 발언을 몇 가지 정리해보면은, 위안부에 대해서는, 위안부 소녀상은 그 자체가 역사 왜곡이다, 성노예가 아니었다, 뭐, 강제연행이나 무상으로 혹사당했다는 것은 왜곡된 사실이다, 매춘업이 존재했던 조선에서 구태여 강제연행할 필요가 없었다, 꽤 고액의 임금이 지급됐다고 주장을 했고요. 또 일본 식민지 통치를 옹호하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1910년부터 45년 한일 병합기에 조선 인구는 2배 이상 늘었다. 기대 수명은 20대에서 40대가 됐다면서 일본의 식민 통치를 정당화했습니다. 간략하게 전해주셨는데도 굉장히 듣기가 불편하군요. 역시. 네. 이것도 사실 문제예요. 1년 앞으로 도쿄올림픽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올림픽 테스트 대회를 겸한 이 패럴트라이애슬론 월드컵 수영 경기가 취소됐죠? 어떻습니까? 예, 네. 예, 그 패럴트라이애슬론 월드컵이 얼마 전 도쿄만에서 열렸는데요. 네. 이게 수영 경기가 이달 17일 취소됐습니다. 이게 도쿄만 앞바다의 수질 문제 때문인데요. 네네. 이날 기준치 2배 이상의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 11일에는 오픈워터 수영 종목 사전 테스트 행사도 열렸었는데요. 네. 이때도 참가 선수들이 악취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유가 다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도쿄만은 이제 도쿄 23구 대부분 지역에 하수가 배출되는데 네. 이게 정수 처리가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실상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도쿄도는 빗물과 오수를 이제 한 개의 관으로 모아서 함께 처리하는 이제 함식 하수관을 주로 채택을 하는데 네. 그 도쿄만의 하수 정수 처리 시설이 낡아서 처리 가능 그 하수 용량이 크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큰 비가 내릴 때마다 네. 크게 불어난 하수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초가부는 모두 정수 처리가 없이 그대로 방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비가 올 때마다 도쿄만의 수질이 극도로 악화된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네. 혹자는 이러한 도쿄만이 비 올 때마다 거대한 화장실이 되어버린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본 올림픽 조직위는 이제 경기장 주변에 수중에 3중 장막을 설치해서 대회 올림픽 대회 때 이제 오염을 막겠다 뭐 이런 식의 대응책을 내놓았는데요. 네. 뭐 이러한 대응책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민들은 이곳에서 과연 이러한 낮은 수준의 그 수질의 그 도쿄만에서 수영 경기가 잘 치러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수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수영 경기도 지금 못하는 판에 올림픽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방사능 오염 문제는 당연하고요. 예, 일단은 그 도쿄만의 경우는 지금 하수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함유식 하수관을 주로 채택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면은 이걸 분류식 하수관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분류식 하수관으로 바꾸려면은 관을 하나 더 넣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럴 경우에 걸리는 시간이 30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까지는 그 거의 시간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방사능 오염 같은 경우는 지금 1년을 앞두고 있는데도 뭐 거의 이 제기는 이상하리만큼 찾아보기 힘들고 간혹 진보 성향 신문이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 수질 대책을 철저히 하라 뭐 이 정도의 기사를 내보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방사능 관련 보도는 주로 한국 매체를 비롯한 외신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올림픽 성공 개최 그리고 뭐 후쿠시마 지역민 살리기라는 그런 일본 전체의 목표가 있다 보니까 그런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일본 언론도 침묵에 동참을 하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본 JP뉴스 이지호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